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혜인의 가업승계연구소 수석연구원인 우리 김용준 수석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가지급금 15억을 4%대 세금으로 해결한 솔루션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대표님들이 지금 가지급금 이미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생겼는지 도대체 이게 뭔지 뭐 이런 부분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지급금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해결 방안까지 오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연구원님, 자, 가지급금의 정확한 뜻이 뭔가요? 가지급금의 정확한 뜻은 대표님이 갚아야 할 돈이란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표님이 갚아야 할 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표님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디에 좀 이런 가지급금이 나타나나요? 어디서 알 수 있나요? 가지급금은 세 군데서 나타납니다. 재무 상태표에 나타나고, 손익계산서에 나타나고, 세무조정계산서 세 군데에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재무 상태표 상에는 나타나는 것은 자산 항목에 주임종 당기 대여금 이런 항목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상에는 이자 수입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무조정계산서 상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네, 그럼 법인이 이제 3월에 결산을 하잖아요. 그럼 네네. 대표님들이 이제 세무조정 계산서라는 거를 책자로 받으시는데 네네. 그 안에 재무 상태표가 있고 네네. 손익 계산서도 있겠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재무 상태표 상에서는 주임종 단기 채권, 네네네. 네, 요 항목이 있는 금액이 가지급금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익 계산서 상에서는 네. 이거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 받아야 될 돈이고 그러니까 이자를 받아야 되니까 아마 거기 수입으로 잡힌다는 뜻인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대표님들이 가지급금이 이제 빚이다 이런 거는 아시는데 금방 말씀하신 이 손익계산서 상에 잡혀 있는 이익에 대해서는 좀 간과하시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있으면 어차피 뭐 내 회사인데 뭐 가지급금이 있다고 당장 큰일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좀 이게 나한테 어떤 부분이 불리하지? 좀 이제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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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이런 이제 가지급금이 우선 문제가 된다? 어쨌든 뭐 대표님 입장에서 좀 불리한 네, 건 네, 어떤 네, 게 네. 있을까요? 일단은 그 대표님께 불리하는 부분들은 이제 뭐 법인이 불리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표님이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가지급금이 1억하고 뭐 3억하고 5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얼추 이제 숫자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가지급금이 1억이면 법인에서는 이자 수입 460만 원이 잡히고 또 우리가 법인에 들어가는 이자 비용이 있을 텐데 이자 비용을 부인하는 것도 460만 원. 그래서 합 920만 원이 일단 비용이 부인되고요. 그다음에 가지급금이 만약에 3억이다라고 말하면 이자 수입으로 1,380만 원이 수익으로 잡히고 또 동일한 금액 1,380만 원이 이자 비용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 2,760만 원이 되고 가지급금이 만약 5억이라고 한다면 이자 수입으로 2,300만 원이 잡히고 이자 비용 부인액이 2,300만 원이어서 고합 4,600만 원이 부인이 됩니다. 근데 이자 수입으로 법인이 빌려준 거니까 4.6% 인정이자율이 4.6%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지급금을 5억 가정했을 때 2,300만 원에 대한 이자 수입이 잡히는 건 인정이 되는데 왜 이자 비용을 부인하느냐? 예를 들면 5억 원어치에 대한 그 이자 비용을 이거는 약간의 페널티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님한테 돈을 빌려준 거거든요. 이거 봤을 때. 근데 그러면 회사에 돈이 있으면 이걸 영업비에 써야 되는데 왜 대표님한테 돈을 빌려줬냐라고 해서 그 부분만큼은 이제 영업적인 게 아니라고 해서 이자 비용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법인의 불이익이고요. 대표님도 또 한 가지 불이익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대표님은 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4.6% 예를 들면 1억 있을 때 460만 원,
3억일 때 1,380만 원, 5억일 때 2,300만 원인데 이걸 각각 대표님이 가져간 걸로 봐서 인정이자 상해처분 받게 돼서 대표님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이런 불이익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표님이 소득이 그 해에 만약에 뭐 3억이었다. 그런데 가지급금이 5억 있다. 그러면 대표님은 3억 2,300에 대한 소득세를 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법인 입장에서 불리한 부분이 5억의 가지급금이 있으면 법인은 일단 4.6% 이자 받아야 되고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자 수입이 2,300만 원 생겨서 법인세를 네네. 더 내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네요. 똑같은 금액만큼 네, 이제 이자 비용에 대한 뭐 송금 인정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용으로. 네, 네, 그럼 보통 이제 뭐 이 회사가 똑같이 이제 은행에 대출이 있었다. 네, 네. 그래서 한 5억 정도 있다. 그래서 예, 원래는 이제 2,300만 원 이자를 내면 얘가 이제 비용 처리가 돼서 그만큼 법인세가 덜 나가야 되는데 네, 그렇죠. 가지급금이 있다는 이유로 얘는 비용 처리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는 대표님들이 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인정이자를 내야 된다는 거는 아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네, 요거 때문에 우리가 이자를 비용 처리를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네. 그 조금 더 나가면 예를 들면 5억일 때 법인 입장에서는 도합 4,600만 원 비용을 수익을 더 잡아줬잖아요. 수익 잡아주는 거, 이자 비용 부인하는 거 합해서. 근데 이게 만약에 10년 동안 가지급금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2억 3천만 원만큼 계속 부인하고 있는 뜻이거든요. 그죠? 연수로 따지면. 네. 네. 이게 대부분 이제 장기로 가는 회사가 많더라고요. 네, 네, 네. 한 해는 크지 않은 것 같지만 네, 네. 이게 이렇게 누적되다 보면은 10년 치면은 2억 3천. 네. 4억 6천입니다. 아, 4억 6천이네요. 4억 6천이죠. 양쪽으로 손실이 네, 네,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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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뭐 5억, 10억, 뭐 15억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억 원의 수억 원의 예, 피해가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대표님들 생각에는 내가 이거를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어느샌가 이게 생겼다는 대표님이 또 많으세요. 네, 맞습니다. 도대체 이제 안 가져가셨는데 왜 가지급금이 생기는 걸까요? 네, 가지급금 안 가져갔는데도 생기는 거가 가지급금은 다양한 이렇게 법인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고 하면 각각의 라이프 사이클별로 생기는데 뭐 창업기 때 생기기도 하고요. 성숙기 때, 성장기 때 생기기도 하고 성숙기 때 생기기도 합니다. 가지급금이. 가장 그 대표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창업기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본금을 납입을 해요. 그럼 원래 대표님이 자본금을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1억 원을 대표님이 법인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냥 그 법인에 있는 통장 사본을 가지고 통장으로 그냥 납입 자본금을 그냥 대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자본금 증자할 때 납입 자본금만큼 바로 그냥 가지급금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회사가 성장하려면 특히나 제조업 같은 경우 제조업과 유통업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는데 제조업, 유통업, 공이 성장하려면 매출을 좀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리베이트라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영업비라는 이 부분 때문에 대표님 그냥 자기 돈 갖다 쓰는 거죠. 내 돈처럼. 이래서 생기기도 하고 근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또 이제 성수기 때, 성장기 때 발생하는 거가 그러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 중에서는 불법 체류자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특별히 기술력이라든가 굉장히 기술이 많은데 신용불량인 상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급여 집행을 못하니까 대표님이 회사 돈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분만큼이 다 가지급금이 되죠. 실제로는 급여를 준 건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못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주기는 줬고 주기는 돈은 줬고, 비고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가져간 걸로 네. 이제 장부상에는 기록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성장기 때 되면 이제 이제 집 하나 사볼까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꼬마 빌딩을 쓴다든가. 그래서 그거는 대표님 직접 가져간 부분도 있어요. 뭐 20억이든 뭐 10억이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각 단계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가지급금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뭐 대표님이 특별히 뭐 잘못을 했다기보다도 회사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대표님 입장에서는 너무 좀 억울하잖아요. 네, 나는 그렇죠. 정말 네. 회사를 위해서 불철주야 일한 것밖에 네, 없는데 맞습니다. 뭐 계정상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 빚이 돼버렸으니까 네, 그렇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내가 쓰지도 않은 거를 뭐 생돈을 갖다가 넣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너무 어렵죠. 네. 그런데 해결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네, 눈덩이처럼 늘어나니까. 네, 계속. 대표님 네. 입장에서는 좀 그렇다면 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해결을 하고 싶다는 게 대부분의 좀 대표님들의 뜻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주제에 나온 것처럼 지금 이제 상담하셨던 회사가 가지급금이 이제 15억 네, 정도 있는 네. 회사였고 요 15억을 정리하는데 세금이 4%밖에 안 들어갔다 그러는데 네, 네. 진짜 이렇게 낮은 세금으로 이게 가능할까 하는 조금 의구심이 저는 들거든요. 네. 네,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15억을 해결해 주셨을까요? 다른 모든 것도 다 비슷하긴 할 텐데요. 가지급금은 어느 시점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생했는지 파악이 가장 먼저예요. 아, 어떤 경로로 네. 발생을 했냐에 네. 따라서 솔루션도 달라지나 보죠? 달라집니다. 아, 마치 뭐 감기 걸렸으면 감기약을 줘야 되고 배가 아프면 이렇게 소화제나 소화제, 배탈약을 그렇죠. 줘야겠죠? 근데 무조건 그냥 아프니까 진통제만 처방,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원인에 따라서 적절한 처방이 돼야지만이 세금을 가장 적게 하고 또 대표님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비과세 카드들. 쓸 수 있는 카드가. 네, 맞아요. 근데 그걸 엉뚱한 데다가 써가지고 아예 비과세 카드가 없어지는 경우도 좀 많이 봤어요. 아, 그거 좀 궁금한데 네. 혹시 뭐 구체적으로 그 부분 살짝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엉뚱하게 써서 정말 필요할 때 못 쓴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주로 이제 보면 자기 주식 배우자 간 증여를 통해서 가지급을 끄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사례별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은 그 사례별로 다르기 때문에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네. 예를 들면 대표님이 가지급금이 10억이 있어요. 10억이 있고 자기가 주식을 100% 갖고 있다 보니까 주식을 활용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배우자 증여를 하면 6억까지는 비과세라는데 라고 해서 그거를 대표님이 사모님한테 배우자님한테 한 6억 원어치를 줘요. 주식을 15억 원어치 주고 그리고 나중에 또 대표님 가지급금 본인이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다시 또 1년 뒤에 또 배우자로부터 그 주식을 또 증여받아서 가지급금 10억을 끄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거기에 카드가 6억씩 두 개잖아요. 배우자 공제가 내가 배우자한테 줄 수 있는 게 10년에 6억? 6억 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것도 6억인데 네. 그 12억이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못된 일반적인 그게 뭐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상황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처방이라는 거가 요 사례로 약간 좀 말씀 좀 네. 그런 경우에 물론 이제 그 방법을 활용이 가능한 회사도 있겠지만 많은 주의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을 간과한 경우는 전체가 다 부인당해서 카드가 그냥 수표로 돌아가는. 또 수표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거는 더 정말 설상가상이죠. 네네. 그래서 모든 게 뭐 일을 하는 과정이라는 게 다 뭐 대표님도 현업에 계시지만 어떤 그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원인이 뭔지를 대부분 대표님들도 파악을 하고 그 원인을 해결해야 결과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가지급금도 다양한 원인을 통해서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파악이 가장 우선이고 그거에 따라서 해결을 하게 되면 뭐 과세 관청도 봐도 그렇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자연스럽게 가지급금이 생겼기 때문에 뭐 가지급금 해결 솔루션을 할 때는 원인을 1차적으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15억이면 뭐 적지는 않은 금액이잖아요. 많은 금액이죠. 보통 이제 한 번에 해결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의 금액인데 이 회사에 맞는 방법으로 했을 때
15억을 4% 정도 세금으로 해결을 했다는 건데 네. 뭐 실제 사례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 사실 15억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사실 법인의 이렇게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가지급금은 대표님이 갚아야 할 돈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가 예를 들면 15억을 대표님이 갚으려면 법인에서 최소한 25억은 갖고 와서 그럼 그렇죠. 거의 절반 정도 세금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급여나 상여로 받으시면 맞아요. 예. 그럼 10억 세금 내고 15억을 회사에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비즈니스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정말 가혹한 일이죠. 근데 이게 이제 15억이 생긴 원인을 쭉 살펴봤더니 가장 먼저로는 이게 그 어떤 거였냐면 한 6년 전, 7년 전에 이게 그 지분을 이렇게 승계받으신 거예요. 아, 회사를 사신 거예요? 예, 승계받으면서 일단 돈이 없다 보니까 법인에서 이제 빌려준 형식으로 해서 이걸 산 거죠, 주식을. 아, 네, 그 원인 자체가.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금액들은 이제 뭐 영업비라든가 그리고 뭐 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었어요. 네, 그런 상황이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5억은 한 9억 정도 금액은 주식을 활용해서 세금 0%로 정리해 드렸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6억은 임원이 두 분 계셨는데 그 임원에 대한 그 퇴직금으로 해서 각각 3억씩 6억을 해서 6천만 원 정도로 해서 정리해 드려서 도합 계산하게 되면 15억을 하는데 들어간 세금은 6천만 원 정도여서 약 4%로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아, 되게 낮은 세금으로 정리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이제 여기서 대표님들이 좀 의아하다 싶으시게 느끼실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하자면 네. 일단 이제 주식은 활용한다는 게 이제 양도를 했겠죠. 네, 뭐 네. 소각이나 자사주를 했을 텐데 그렇다 그러면은 양도면은 20% 혹은 또 3억 초과하면 25%가 양도세잖아요. 네네. 뭐 지방세까지 하면 22, 27.5인데 이게 어떻게 세금이 없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그러시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최초에 이제 취득하게 되면은 5천 원에 취득하게 되고 납입자 예를 들면 한 주당 5천 원이라 액면가로 하면 이제 취득을 하죠. 하면 네, 요게 이제 주식이라는 거가 실제 제가 남한테 사왔다라고 하면 그 금액이 내 취득가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예를 들면 10억 원어치 샀다라고 하면 10억 원에 샀으면 10억 원의 회사가 사서 없애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취득하는 금액이랑 그리고 양도하는 금액하고 차익이 없어서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내가 취득가가 높기 때문에 팔았을 때 차익이 없어서 세금도 없는 건데 이 대표님은 이거를 왜 진즉에 정리를 안 하시고 이렇게 인정이자에 또 이자 송금 불산입에 또 소득세까지 이렇게 올리면서 이거를 몇 년을 흐르신 거네요. 그렇죠. 6년 정도 이상 흐르신 거죠. 흐르신 건데. 그간 손실이 컸네요. 손실이 컸죠. 뭐 조금 이제 저희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좀 기장 세무사님이 요거 체크해 주셨으면 한 6년간의 손실을 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예, 조금 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기장 세무사님들이 기장이 전문이시다 보니까 장부를 잘 이제 써주시는 역할이세요. 그렇죠. 뭐 네, 절세까지 하시기에는 그렇죠. 업무 양이 너무 많고 또 네. 그 분야가 또 전문은 아니시니까 그렇죠. 네. 대표님들이 요거는 이제 회사 법인의 재산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이제 자산 관리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본인이 갚아야 될 돈이니까. 네.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알아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6년째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하신 게 네. 앞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은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네. 총 정리 기간은 한 1년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증빙도 남겨야 되고 증빙도 찾아야 되고 사실 이런 작업들이 되게 좀 힘든 작업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편하게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장 세무사님이라든가 일선에 계시는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뭐 결과적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검토와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네. 우리 김용준 수석 연구원님이 우리 대표님들의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신 게 지금 올해로 몇 년 차시죠? 제가 컨설팅 업력은 20년째 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 네. 지금 이제 오랫동안 하시다 보면 그간 이제 문제 해결을 많이 해주셨을 텐데 초기에는 좀 이렇게 부족하거나 뭐 실수하거나 뭐 이랬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특히 이런 가지급금 해결이라든지 뭐 가업승계 같은 경우는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지금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네. 요새는 이제 중간정산이 그 아주 특별한 사안 아니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중간정산을 활용하셨는지. 네, 네. 네. 여기 뭐 특별히 중간정산 이렇게 사유는 발생을 안 해서 그리고 또 오랫동안 일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약간 쉬고 싶은 그런 마음도 계시잖아요, 대표님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퇴직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네. 그 금액도 좀 드리고. 아. 네, 그래서 근데 중간정산이라기보다는 그냥 퇴직금 정산.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이 이렇게 본인의 회사를 퇴직하는 건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여기 대표님이 그 순순히 이렇게 퇴직을 좀 하셨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하거든요. 네. 네. 어떠한 케이스였는지. 네. 그래서 또 여전히 이제 회사는 대표님이 안 계시면 그 뭐 불러가기가 어렵고 영업 환경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그래서 고문으로 다시 추대를 해서 계속 경영은 뭐 사실 뭐 실질적인 경영이 아니라고 해야죠. 이런 말씀이 참 어려운 얘기긴 하는데 예. 실질 경영은 뭐 다른 임원이 하고, 네, 하고 뒤에서 이제 서포트, 그렇죠. 고문 네, 역할. 네, 고문 역할로 어떻게 해서. 보면 좀 시간도 대표이사 할 때보다는 여유롭겠지만 또 그만큼 또 믿을 만한 분한테 맡기는 것도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또 특히 뭐 자녀가 있으시면 또 자녀한테 좀 맡기고 네, 맞습니다. 고문으로 하시는 네, 것도 되게 네, 네.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정말 일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시는 안타까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좀 영상 보시는 대표님들도 나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뭔가 나를 대신할 좀 그런 전문가를 좀 성장을 하는 걸 도움을 주고 적정한 시점에 이런 좀 퇴직을 해서 개인 시간을 갖는 것도 지금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이 기업은 15억이라는 가지급금을 4%로 해결을 하셨다는 거고 저는 좀 여기서 핵심이 해결할 그 전에도 할 수 있었는데 단지 그 방법을 못 찾아서 쓸데없는 많은 이제 손실이 있었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이 있는 회사들은 일단은 뭐 예전에 한번 알아봤다. 근데 별 뾰족한 방법이 없더라. 이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맞습니다. 이 방법이 워낙 다양하니까 네, 네. 다각도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네. 또 세금도 워낙 차이가 많으니까 네, 네.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크로스 체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수석 연구원님이 20년 가까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 가지금 해결 방안도 과거에 비하면 어떤가요? 좀 변화가 있었나요? 예,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네. 그러면은 뭐 그 전에 네. 상담 받으셨던 분들도 또 새로운 이런 방법들, 또 세법도 개정이 많이 됐잖아요. 네, 맞아요. 이 개정에 따라서 또 새로운 방법, 또 네. 이제 안 되는 방법들이 또 생기고 이랬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대표님들은 또 이제 걱정이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안전하게 할 수 있냐,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냐, 이게 그렇죠. 하나 걱정이고요. 네, 네. 또 하나는 비용이 또 너무 많이 들지 않나, 네. 이런 게 걱정일 것 같은데 네, 네. 우리 이제 정혜래 가업승계 수석 연구원님들의 기준, 기준? 네. 적어도 이제 우리 대표님들을 만나려면 최소 경력이 저희가 10년이잖아요. 네. 그래도 10년은 해야지 그간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가업승계 실제 했던 경험이
저희가 이제 100회가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만 우리 대표님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심하셔도 되고 또 이제 비용 부분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네. 저희가 이제 현재 우리 이제 수석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비용을 받으실 때 기준을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이제 절감된 세금의 뭐 아주 일부 네. 정도 대표님들이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내가 그냥 무리하게 새로운 비용을 이렇게 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염려하시는데 보통은 내야 될 세금에서 줄어든 세금의 아주 일부. 일부. 네, 그래서 어차피 낼 세금이었는데 네. 100% 낼 거를 그 중에서 뭐 한 5%, 10% 정도로도 충분히 그럼 90% 정도는 내가 절감하고 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세금 절감이 안 되고 이익이 없으면 컨설팅 비용 안 받으시는 거죠? 네. 네. 네, 할게 없네. 네. 그래서 대표님들이 상담 의뢰하시면서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비용을 여쭤보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익이 없으면 비용은 없다. 사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견 이해는 가요. 네. 하도 여러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컨설팅을 했는데 실패된 사례, 본인이 그런 실패인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 처음에 물어보는 게 비용인데 사실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게 더 올바른 답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비용이지. 아니 뭐 이렇게 견적도 없이 네. 내용도 없이. 그렇죠. 맞습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본 네. 다음에 네. 그 이익 대비 비용이 적합한지 그렇죠. 네. 그거를 체크하는 것까지는 뭐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네, 네. 그 후에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네. 최근에도 대표님들이 뭐 주변 뭐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보시면 생각지도 않게 유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네, 네. 요새는 뭐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100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뭐 60세 뭐 초반 뭐 이런 경우에도 뭐 유고가 발생을 하니까 가지급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겨놓고 만약에 상속이 발생한다 네.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대표님들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다 네. 법인으로 들어가죠, 돈이 다시. 아, 부채니까. 네네네. 나의 부채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가지금 15억이면 15억만큼 회사에 갚아야죠. 네. 이렇게 상속이 이미 발생을 했으면 갚을 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유가족 입장에서 네. 이 15억이라는 돈은 이제 부채로 네. 계산을 하겠네요. 네. 근데 사실 부채로 인정받으면 좋은데 네. 대부분이 부채로 인정을 못 받아요. 아, 네. 왜냐하면 그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증빙이 네네. 없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주식가치 결국 주식으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주식가치를 또 올리는 역할을 해요. 걔 가지금 빼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갚아야 될 돈이니까 부채니까 상속 자산에서 빠질 거다. 네.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상속 자산에서 빠지는 경우가 더 어렵고. 거의 어렵다고 그래요. 그럼 대부분은 이거는 이제 이미 가져간 상여금으로 보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럼 그거에 대한 뭐 세금 이슈도 있을 맞습니다. 거고. 네, 네, 네. 네. 그렇죠. 가지급금은 이게 그 또 하나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거 회사를 팔 때 이 가지급금을 또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네. 매각하게 될 때는 이 가지급금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거만큼은 매각하게 되면 그거만큼은 다 가져간 거잖아요, 미리. 가져갔기 때문에 이미 가져갔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손해가 또 보시겠죠. 자산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 못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예를 들면 제가 뭐 집을 산다든가 아니면 꼬마 빌딩을 살기 위해서 내가 가져왔다라고 하면 상관이 그러면 억울하지 않는데 네네. 다양한 경로 그리고 다양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가지금이 생겼잖아요. 네네. 그렇죠. 만져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돈인데 승계하는 과정 속에서는 너가 가져갔으니까 당연히 그것만큼은 빼겠죠. 만약에 당사자 대표님이 사는 사람이라면, 네. 이것도 역시 이제 발생 원인별로 좀 처리 방법은 달라지겠네요. 네, 그거 맞습니다. 네, 국세청에서 봤을 때 네. 이게 왜 생겼냐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이미 나간 상여로 볼 수도 있고 부채로 볼 수도 있고 네. 뭐 매각을 할 때
많이 이 가지급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좀 네. 문의가 많아서 제가 네. 한 번 더 여쭤봤고요. 네. 어쨌든 이제 가지급금은 갚아야 될 돈이니까 빨리 갚을수록 좋은데 갚을 돈이 사실 마련이 어려우니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빨리 정리를 하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좋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근데 대부분 이제 가지급금 15억, 뭐 10억 이렇게 돼 있으면 그만큼 돈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은행도 아니고. 그래서 업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발생 원인도 원인이지만 현금 흐름을 수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금이 네. 이제 없어도. 네. 네. 그래야 처리 가능하지. 어떻게 갑자기 15억 하면 대표님한테 15억을 대표님이 갚든 회사가 주든 뭐 돈이라는 걸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 현실이고 상황이기 때문에 비현금 거래를 통해서 가지급금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제 뭐 이게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회사 돈으로 해결한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회사 돈이라는 게 주주의 돈이니까 네, 네. 내가 주주이기 때문에 이거는 적합한 네.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대표님들께 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가지급금은 마치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먼지가 묻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가 가지급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창업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성장기, 성숙기까지 어느 상황이나 다 존재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하루속히 좀 상담 의뢰를 주시면 원인부터 파악을 하고 그러면 그 원인에 맞는 처방도 드리고 그리고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면 회사의 어떤 다양한 어떤 로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만들어 드려서 최소의 세금으로 영업하실 수 있고 최소의 세금으로 엑시트할 수 있도록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20년 동안 대표님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신 우리 김영준 수석 연구원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제일 좋았던 게 어떻게 보면 가지급금하면 조금 이제 대표가 왜 돈을 가져갔지? 약간 부도덕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색안경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이게 회사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먼지 같은 네. 건데 네. 모르시는 분들은 네. 저걸 왜 대표가 가져가지? 네, 이렇게 네. 오해를 하시는데 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게 네. 부득이하게 발생한 거기 때문에 단지 이제 내가 임원이고 주주니까 그 권리로서 정리하는 아까 비현금 흐름, 현금 흐름 네, 없이 네, 네. 정리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자, 오늘 영상 보시고 또 이런 가지급금 좀 해결을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우리 영상 하단에 우리 김용준 수석 연구원님께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